5월 20일 목요일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5월 들어서 라니맘닷컴에서 주문하신 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원포인트 레슨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품 주문하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렛츠고! 하원에서 아이작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 주 정부에서 최대 $500 주 소득세 환급을 포함한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12,200의 실효수당 공제를 적용한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준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 재단에서 제9회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트럼프 후보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뉴욕주 검찰이 맨하튼 검찰과 공조에 나서 수사 방향을 형사 범죄로 전환했습니다. 그레게보 텍사스 주지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성폭행 등 여성이 강제적으로 임신을 한 상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1살 소녀를 납치하려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군 등 전문직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로맨스 스팸 조직원이 한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무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로컬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고용인들의 직장 복귀를 위해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백신 접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중 3분의 2인 67%가 최소 한 번 이상 접종을 마쳤고요. 12살 이상은 63%가 한 번 이상, 46%는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 업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백신 접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동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들은 누구라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야, 정말 LA 카운티 보건국 이렇게까지 하는데 백신 좀 맞읍시다.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 많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34,000건 줄어든 444,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를 또 경신하면서 개선되고 있는 고용시장 여건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여파로 오늘 주식시장 모처럼 푸르른 초장의 모습 활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당 $300의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하고 대신 1터 복귀 서비스로 보너스죠. $1,200에서 $2,000를 지급하려는 주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원래대로 실업수당 지급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1터 복귀하면 보너스로 $1,200에서 $2,000를 준답니다. 와, 참 작년부터 이렇게 퍼주는 미국 정말 처음 봅니다. 최근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지나는 차량들을 타겟으로 비비건을 난사하는 사건이 지난 이틀 동안에만 무려 5건이 발생하는 등 몇 주째 계속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물가와 비싼 임대료를 피해 LA 도심부를 벗어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접 지역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곽 지역 렌트비 인상은 앞으로 1년 동안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어제 워싱턴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아침 알링턴 국립묘소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오후에는 연방의사당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내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일 벌어진 연방의사당 난입사태 전말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 35명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상원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저게 왜 힘들까요? 다시 한번 연방의사당의 난입 사태가 일어나지 정신을 차리는 걸까요? 정파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이들을 했던 이들은 가차없이 잡아다가 종신형에 처해야 됩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거나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받아야겠죠. 한국에서 팬데믹으로 급증했던 실업률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고 취업률은 낮은 청년층에서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대상 지원이 크게 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죠. 유럽연합 EU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3국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들은 여름 휴가를 유럽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팔레스틴과의 무력 충돌이 11일째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2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수 있다고 강경 발언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 굴복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와 관련된 증오 범죄가 LA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 전 베벌리 그로브 소재 한 스시식당에서 팔레스타인 지지자가 유대인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LAPD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요식업계가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네요. 참 암울한 예측입니다. 지난 18일 가주상원의 팬데믹 긴급대응 특별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요식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공청회 기간 동안 팬데믹 기간에 자택 대피령으로 인해 특히나 식당들의 피해가 큰 것을 지적하며 그들의 경제적 피해와 회복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 가주 내 식당 3곳 중 1곳이 문을 닫았고 종업원의 3분의 2가 일시적 혹은 정식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당 사장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LA 카운티가 가주 카운티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1,000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곧 시작이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3년 동안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18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저소득층 1000명을 선정해 매달 $1,000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시범 프로그램 조례안을 찬성 4대 반대 1로 승인했습니다.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또다시 주행 중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당국은 최근 비비탄 총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로부터 신고가 잇따르자 용의자 검거를 위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그저께 오후네요. 11시쯤에 코로나 지역 91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흰색 승용차가 비비탄에 의해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운전자인 마이클 헤르난데즈는 갑자기 프리웨이 반대편에서 불빛이 보이더니 곧바로 차 유리창이 깨졌다면서 내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프리웨이 반대편에서 총을 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정신병자들의 소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이거 잡아내지 못하나요? 자, 중국의 틱톡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자, 틱톡을 만든 중국의 청년 인터넷 사업가 장이밍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목받는 이유가 아직 나이가 38세에 불과합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상장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그의 은퇴 소식 결정이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는데요. 자, 20일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장이밍은 이날 전체 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이트댄스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이트댄스 공동 창업자이자 대학 동창인
랑보르가 자신을 대신할 후임 사장이 될 것이라며 경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CEO 교체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의 은퇴를 앞두고 일단 일각에서는 마인 이후에 이 손보기, 시진핑의 손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참 중국의 앞날을 막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스럽습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 스웨덴 업체 오틀리가 자, 미국 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100억 달러, 와우, 한국 돈으로 11조 3,290억 달러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19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오틀리는 IPO를 위해 내놓은 미국 예탁 주식 8,400만 주의 공모가가 주당 17달러로 희망가 15에서 17달러 상단에서 정해졌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이번 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14억 3천만 달러가 됐으며 기업의 가치는 총 100억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7월 2억 달러 투자 유치 때만 해도 오틀리의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됐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오틀리는 유럽과 미국, 중국 등 20여 개 시장에서 오트 밀크 등 식물성 대체 우유를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오프라 윈프리와 제이지 등 유명 인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주목받았습니다. 오틀리 주식은 나스닥 상장에서 20일부터 오늘부터네요. 거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존 기업 블루오리진의 우주 관광 로켓 자, 유인 캡슐 탑승권의 온라인 공개 입찰의 응찰가가 240만 달러까지 올랐답니다. 대박입니다. 한국 돈으로 27억 1,920만 달러. 돈에 걱정이 없이 사는 슈퍼리치들에게는 살아생전에 지구 밖의 우주 한번 보는 게 소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블루오리진은 유인 캡슐 자석 한 석에 대한 1차 입찰 절차에 136개국에서 5,200여 명이 응찰했다면서 140만 달러에서 시작한 2차 입찰 절차에서는 최고 응찰가가 이미 240만 달러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밝혔고요. 블루오리진은 다음 달 10일 2차 입찰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이틀 뒤에는 12일 온라인 생중계 경매 방식으로 최종 낙찰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야, 버진 갤럭틱 배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연합의 항공당국자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에어택시가 유럽에서는 이르면 2024년 상용화될 수도 있다고 19일 발표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 항공안정청의 패트릭 카이 청장은 이날 한 온라인 행사에서 수직 이륙 비행체가 여행 운송용 전에 우선 소규모 화물 운송용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고요. 그는 자율주행 드론 투입은 적어도 5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왠지 이 기사를 읽는데 이양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자, 주목하긴 하지만 너무 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 주식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 지금 전해드린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원자재 가격의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도 슈퍼사이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구리, 곡물, 원유값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금값이라던 구리가 4%대까지 떨어졌고요. 아연 등의 금속류도 최고치 찍고 뚝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늘어난 탓에 유가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밋빛 전망이 가파른 가격 상승이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공포가 커지면서 수요가 경색되고 있고요. 자, 헤지펀드들은요 5주 만에 하락으로 베팅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순발력 있게 시장의 추세를 해석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투자하기 힘든 시간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요즘 대도서관 논란에 들썩들썩한 한국의 기업형 유튜버의 소식입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대도서관 있습니다. 갑질 논란을 두고 사과를 했는데요. 자신이 과거 채용했던 직원들이 부당 노동을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늘어가는 기업형 유튜버들의 노동 관행을 되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팬으로 해서 입사했다가 원수로 퇴사한 경우인데요. 일단 퇴사한 이들이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의혹들을 갖다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면 이 기업형 유튜버들 뭐 100만 이상 되는 그 구독자를 소유한 유튜버들은 사실 혼자 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을 두고 기업형으로 움직이는데, 조회수가 유일한 수익원이다 보니까 일단은 편집자들의 수익이 일정치도 않고요. 유튜버들과의 갈등도 되게 심한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두 건의 영상을 편집하는데 월급이 60만 원. 야, 이건 진짜 열정페이도 아니고, 그쵸? 영상 하나씩 편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한때 우리 한국의 초등학생들의 꿈 1위가 유튜버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이번 사태들을 쭉 보면서 유튜버로 성장했을 줄은 모르지. 그러니까 유튜버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업형 유튜버가 되면 이게 회사 경영의 마인드가 없으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개인 유튜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미즈놀처럼 뭐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회수 다 내려놓으시고 그걸로 돈 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쵸? 그냥 다 내려놓고 자기가 행복한 영상을 만들어서 나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미즈놀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일상생활에 느끼는 소소한 행복 아닐까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결국 탈이 나기 마련이죠.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였고요. 여러분,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이고, 나무의 날. 한국은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거듭 느끼는 것,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죠.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느껴지는 게 기억하는 우리의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기 때문이랍니다. 이 말 들으니까 좀 슬퍼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희 미즈놀과 함께 또 주말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개뿔뉴스, 장분서, 또 다른 저희의 TJMax 영상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박난 상품 서울 시스터즈의 김치 시즈닝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제품 시치미를 누르고요. 정말 해외에서부터 먼저 인정받은 제품인데요. 모든 음식에 뿌려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캠핑 가실 때나 주문한 양념통닭, 아니 일반 통닭이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소금, 후추, 고춧가루,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요. 이 제품 하나면 삼겹살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튀김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모든 음식에 정말 확실한 맛, 설렁탕, 곰탕 다 됩니다. 맛은 아주 매콤하고 맛있고 감칠맛 나는데요. 김치를 썰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연구해서 만든 시즈닝인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도 잡았습니다. 김치 유산균 180억 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식물성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 다음에 비염이라든지 유방암 억제, 비만 예방, 면역력 증진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품 주문 즉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 정말 마법의 상품입니다. 미즈놀 팀장이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김치 시즈닝, 주문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강추합니다.